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재산세 51페이지 02번 과세대상. 자, 여기에서 자, 토지부터 봅니다, 여러분. 1번 토지요. 자, 우리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 세금 부과할 때 토지 면적이 똑같다고 공장용지나 나대지나 뭐 잡종지나 또 농지나 똑같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으니까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 이용을 나눠서 과세하죠. 그럴 때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및 분리대상으로 구분한다. 세 개용으로 구분하는데 넘어가시면 52페이지 과세 대상별 토지 구분 및 종부세 과세 여부는 나중에 공부 다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고요. 양가로 2번 토지 구분해가지고 분리대상 토지가 되는 것들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분리상이 되는 것들 쭉 나왔는데 뭐 보니까 과세 기준 현재 납세무자가 소유한 토지 중에서 국가의 보호, 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따가 자세히 나올 건데 뭐 공장용지, 전답과서 농지, 목장용지 뭐 이런 것들 산림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법령이 정하는 거 또 골프장용 토지나 고부락장 토지로서 법령이 정하는 토지 그 다음에 뭐 4번 같은 거 보시면 산업시설 활성화 및 공장 설립하는 규정에 따른 공장의 소속 토지로서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 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토지 또 국가지자체 지원을 위한 특정 목적의 사업용 토지 그 다음에 6번 에너지 자원의 공급 및 방송, 통신, 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 또 7번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개발할 토지 뭐 쭉 보면은 뭐 다 대충 딱 보면 이런 것도 분리과세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여러분들? 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그래가지고 이제 쭉 보면 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뭐 차고용 토지 뭐 해가지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중에서 일정하는 것은 이제 또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이따가 이제 볼 거고 뭐 차고용 토지, 보세 창고용 토지 같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디귿번 철거 멸실된 건축의 주택의 부속 토지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53페이지 보면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별도나 분리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다 뭐가 되냐? 종합합산 대상이 되고요. 그런 것들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는 거고 공부 다 한 다음에 토지 공급을 다 본 다음에 여기 앞에 52페이지 와가지고 표 그 다음에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요. 53페이지 보면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 모든 토지를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나눴습니다. 그랬을 때 핵심 요약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보니까 제가 판수하면서 쭉 기초과정부터 설명드렸던 건데 우리 토지분 재산세,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때는 그 바탕에는 토지 공개념적인 요소가 바탕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토지를 이용할 때는 토지 공개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내용 자체를 우리 시험에서 세법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배경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때는 어떻게 이용하라고 하냐면 땅덩어리 잡고 인구 많은 나라니까 일단 공공복리 증진에 맞게 이용해라. 자기 땅이라고 지멋대로 이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공공복리 증진에 맞게 이용해라. 또 그 다음에 땅덩어리 잡고 인구 많은 나라니까 효율성 있게 효율적으로 이용해라. 그 다음에 잘 이용한 다음에 자손 많은데 물려줘야죠.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에 유의하면서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우리 토지 이용을 나눠서 과세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어떻게 나눠서 과세했느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생산 관련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 유통 상업적 목적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 나대지 잡종지 같은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 사치성 재산 같은 토지 이용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랬죠? 네. 그럴 때 생산 관련 토지로서 대표적인 토지 이용은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요. 또 공장 용지 등 이렇게 되는데 자 보세요. 생산 관련 토지로서 어디 보면 생산 관련한 토지로서요. 생산 관련 토지로서 농지, 그 다음에 목장, 그 다음에 예외적인 임야 같은 이런 것들이요. 여기 임야는 지금 예외라고 되어 있는데 임야는 원칙적으로는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하죠. 여러분이 어디 시골에 임야 갖고 있다 그러면 근데 예외적으로 공익 목적의 일정한 임야들 이따가 나오는 일정한 임야들은 예외적으로 농지 목장 임야 얘들 농지 목장과 함께 0.07%의 낮은 저율의세를 정하죠. 예. 그 다음에 얘네들 토지용 모습이 토지공개념에 부합하잖아요. 생산 관련돼 있고 또 토지 사회적인 기여도 회용 가치가 있고요. 또
공장 같은 것도, 공장 용지 같은 이런 것들도 토지용 모습이 토지 공기에 부합하죠. 생산과 관련돼 있고. 근데 다만 자연환경은 조금 해치면서 이용하니까 농지 목장보다는 세율이 조금 높다고 그랬습니다. 0.2%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얘네들은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적용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저율 분리 과세 대상 토지로. 그래서 저율 분리 과세 대상 토지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율 분리 과세 대상 토지로 과세하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거기 계속 이어서 보시면 유통 상업적 목적 토지로서 대표적인 것은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얘네들은 어느 형의 토지로? 별도 합산상 토지로. 그잖아요. 그래서 유통 상업적 목적 토지로서 유통 상업적 생산 관련 토지 이제 예를 들었고, 또 유통 상업적 목적 토지로서요. 요거는 그냥 뭐 전부 다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그러면 유통 상업적 목적의 토지로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일반 건축물 부속 토지요. 그래서 어떤 게 이런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같은 것들은 별도로 얘네들을 모아서 다른 토지와 별도로 모아서 요거 별도는 별도끼리 같은 유형끼리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나대지 잡종지 같은 그런 것들, 나대지나 잡종지 같은 이런 토지용 모습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얘네들 짬뽕, 얘네들은 모아서 등등 얘네들은 모아가지고 종합적으로 모아서 합산하는, 또 같은 유형끼리 합산하는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하고요. 합산한다는 것은 여러분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이렇게 합산한다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소유자별로. 토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쇄 성격이 있잖아요. 자, 합산해서. 근데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리과세 대상이나 별도 합산 대상에 속하지 않는 토지는 다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 같은 이런 것들은 높은 토지용 모습이 토지 공개름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고율의 세율을 적용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고율 분리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분리과세해서 과세하는데, 다만 이 분리대상 토지는 이렇게 고율 또는 고율로 이렇게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머릿속에 딱 정리하시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농지, 목장, 예외적 임야, 공장 용지는 원형의 토지로 저율분리상 토지로.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 다 뭐가 된다?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그 다음에 사실상 토지로서 고불악장 골프장 토지는 뭐로? 고율 분리 대상 토지로 이렇게 분리과세한다. 그래서 재산세상에들은 모든 토지를 이렇게 크게 분리, 별도, 종합도 합산 대상 토지로. 분리 대상은 또 뭐하므로? 저율 분리와 고율 분리로 분리과세한다는 거. 이걸 먼저 딱 알아두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외가 있어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근데 그 전에 세율은 저율 분리보다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높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세율보다는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높고, 종합보다는 뭐가? 고율 분리 대상 토지 세율이 높습니다. 여기서 고율 그러면 몇 프로냐면 4%입니다. 토지 중에서 세율이 최고 높은 것은 고율 분리, 고불악장, 골프장 토지가 세율이 최고 높고요. 제일 낮은 거 골라라고 시험에 문제 나왔었는데, 제일 세율이 재산세 낮은 것은 0.07%, 007%가 제일 낮은데, 농지, 목장, 예외적 임야가 세율이 최고 낮습니다. 그 다음으로 토지 중에서는 이제 공장이 낮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토지용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세율도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걸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또 보시면 농지요, 농사 짓는 땅이라고 해서 다 저율분리상이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지는 토지용 구분을 풀 때 위치를 보고 푸른다고 그랬습니다. 위치, 있을 곳에 있느냐를 보고 토지용 구분하는데, 이런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농지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농지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농지가 있는데 2,000평의 땅이 있는데 절반은
배추 절반, 나머지 절반은 무 심고 상추, 고추 뭐 이런 거 골고루 저 심어놨습니다. 농사를 잘 짓고 있는데 주변을 둘러봤더니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업지역 한복판에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아침에 사람들 넥타이 부대 우르르 출근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 삽 들고 아침부터 왔다 갔다 하고 걸음 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시지역에 보세요.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 데 있는 농지는요. 농지는 저 보세요. 우리가 이런 데 있는 농지 보세요. 이런 데 농지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농지는 우리 토지 이용은 효율성 있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데서 농사를 짓고 있으면 토지 효율적인 이용이 아니라고 본다고 그랬죠. 어떤 토지가 주거적으로 용도가 지정이 돼 있으면 이 토지는 주거적 용도로, 상업적으로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상업적 용도로, 공업적으로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공업적 용도로 이용해야지. 이런 데서 농사를 짓고 있으면 토지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아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아니니까 이런 데 있는 토지는 농지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농지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 내 있는 농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으면 다 뭐가 된다? 종합합산 해상 토지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목장 같은 것도 토지용 문제 풀 때의 위치에 있을 곳에 있느냐, 기준 면적 이내이냐를 봅니다. 위치를 보는 것은 목장도 농지하고 똑같아요. 목장이 저런 시골 지역이라든가 시지역 같으면 개발장구역, 녹지역 같은 데 있어야지. 이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목장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목장 용지를 인정 안 하고요. 있을 곳에 있다는 전제에서 목장은 또 기준 면적 제한이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100만 평 푸른 초지가 펼쳐져 있다. 이런 푸른 초원을 보면 저는 왠지 이런 푸른 초원을 뛰어다니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푸른 들판을. 날아라 새들아 푸른 아닌데? 맞나? 누가 푸른 들판을 뛰어다니는 거지? 하여튼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새들이 푸른 들판을 뛰어다닐 수 없지. 일단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들판을 이건가? 냇물이 푸른 들판을 뛰어다니는 거 아니고 흐르는 거구나.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런 것처럼 저는 이런 푸른 들판을 보면 왠지 막 뛰어다니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푸른 들판을 막 뛰어다니다가 돌부에 걸리도 않았는데 괜히 풀밭을 떼구르르 몇 바퀴 구른 다음에 그런 다음에 풀밭에 누워서 풀피리 불면서 있죠. 뭉게구름 지나가는 거 보면서 낮잠 한숨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낮잠 한숨 자려고 그랬더니 풀피리 불면서 그랬더니 뭐가 휙 지나가서 눈을 뜨니까 뭐가 지나갔어요? 타조 한 마리가 양치기에 쫓겨 도망다니고 여긴 타조 목장인가 보다 생각해서 나지막한 언덕에 올라가서 푸른 초원을 뛰노는 타조 떼 무리를 구경하려고 둘러봤더니 사방팔방 둘러봐도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타조 떼 무리는 없고 한 마리만 양치기에 쫓겨 도망다니고 그래서 자 보세요. 타조 한 마리를 위해서 100만 평 푸른 초지가 목장 용지로 존재한다. 토지 효율적인 용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가축의 종류에 따라서 목장의 허용 면적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거기다가 자기가 키우는 가축의 마리수를 곱하면 목장의 기준 면적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목장이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목장의 입지 기준 면적 이내다 그러면 어느 형의 토지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까? 이거 목장 저율분리 대상 토지로. 근데 목장의 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한 부분의 토지는 이거는 목장 용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장의 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한 부분의 토지는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목장이 아니니까 뭐로?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한다. 그래서 목장은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 기준 면적 이내냐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 보시면 공장 같은 것을 보시면요. 공장. 자, 공장 같은 것도 토지용문제 풀 때 위치를 봅니다. 공장이 있을 곳에 있어야지 여러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공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목장은 공장은 또 위치뿐만 아니라 면적 제한도 있습니다. 면적 제한이 없으면 사람들이 넓은 땅에다가 공장 일부만 하고 이게 공장이니까 저거 전부 다 넓은 땅 다 공장 용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장은 위치도 보지만 면적도 따집니다. 그래서 자, 있을 곳에 있고 공장이 전체 부지가 이만큼인데 그 중에서 법에서 정한 이만큼이 공장의 입지 기준 면적 이내이다. 그러면 공장 있을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면 분리 대상 토지로. 근데 이 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공장 용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공장 용지니까 아니니까 뭐로?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한다. 이런 거 배웠습니다. 기초과정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상가,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상가,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는 자 보시면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는 이렇게 전체 부지가 이렇게 있는데 건축물에 근데 법에서 정한 기준 면적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자, 얘는 위치는 안 보고 뭐만 보냐면 면적만 봅니다. 면적만. 왜냐면 일반 건축물은 도시든 시골이든 도시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어디나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자, 면적만 따라서 법에서 정한 기준 면적 이내이다. 그럼 어느 용의 토지라고 하십니까? 일반 건축물이 기준 면적 이내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기준 면적을 자, 이 건축물의 부속 토지 기준 면적을 초과한 부분의 토지는 자, 상가 토지가 아니니까 뭐로? 종합합산상 토지로. 그래서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죠? 토지공제 풀 때 앞 동네 어디 있든 좌우지간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 나왔다. 볼 것이 뭐가 된다? 종합합산이다. 앞 동네 뭐라고 되어 있든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볼 것이 뭐가 된다? 종합합산이라고 했습니다.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 볼 것이 뭐가 된다? 종합합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니까 여러분요. 자, 53페이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 다 거기가 정리가 되어 있고요. 먼저 공부하는 순서는 분리대상 토지부터 우리가 공부합니다. 분리대상 별도 합산대상 토지를 공부하고 맨 마지막에 종합합산대상 토지를 공부하는데 그 이유는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토지는 다 뭐가 되니까 종합합산대상이 되니까. 먼저 분리대상 토지, 저율분리대상 토지 그중에서 007% 저율대상 토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보실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분리대상 토지는 세율을 통해서 세분화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저율분리와 고율분리 대상 토지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저율분리상 토지는 또 세율을 통해서 세분화하면 0.07% 저율분리상 토지하고 0.2% 저율분리상 토지로 나눠지고 고율분리는 4%인데 4% 고율분리상 토지는 나눠지고요. 0.07% 저율분리상 토지는 아까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가 있고요. 0.2% 저율분리상 토지는 공장, 그 다음에 여러분 좀 이따가 이제 우리 기본서 보면 엄청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공장 용지처럼 0.2% 저율분리상 토지로 저율분리상 토지로 0.2% 의지하는 토지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공장, 그 다음에 염전, 그 다음에 터미널용 토지,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터미널용 토지,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요. 투자회사 소유 토지. 그 다음에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갓산정공사, 무슨 공사 소유 토지, 공항공사. 이래가지고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0.2%고. 고율분리는 4%, 고율분리는 사치성 재산 토지인데 어떤 게 있냐?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 같은 거.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4% 세율을 재산세에 적용하는 것은 죽을 사자. 너희들 한번 죽어봐라. 그런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죠, 여러분? 사치성 재산 토지는 몇 프로? 4%고. 자, 그래서 시험에서 나왔던 것은 다음 중 분리대상 토지 표준 세율이 다른 하나는 그래가지고 0.07% 저율분리상 토지를 쫙 깔아놓고 염전 집어넣고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분리대상 토지 표준 세율이 다른 하나. 그래서 재산세는 이렇게 분리대상 토지 표준 세율을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었죠, 여러분들? 우리 분리대상 토지는 세율을 어떻게 하느냐? 007 빵이 쏘니까 어떻게 된다? 4 죽는다 그런 얘기죠. 007 빵, 이거. 그래서 007 빵이 쏘니까 4 죽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007 빵이 4 비례세율. 비례세율 빼면 안 돼요. 농지다 그러면 1억짜리든 5억짜리든 10억짜리든 0.07%니까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하죠. 비례세율. 그래서 007 빵이 4 비례세율이요. 에브리다 같이요. 시작. 007 빵이 4 비례세율. 이렇게 우리가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007% 어떤 게 있다고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예요. 빵이 프로 어떤 게 있습니까? 자, 하나하나 여기 읽어보세요. 공장, 그 다음에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죠.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등등. 그 외에
여기 속해 있지 않은 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서에 보면 일일이 우리가 기억할 수는 없고 찍어서 이렇게 봅니다. 빵 잎으로 어떤 게 있다고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토지, 각종 공사 소유토지. 4%는 사실성산 토지, 어떤 거? 고급락장, 골프장 토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007, 빵이사, 비례세율 이렇게 우리가 공부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거기 53페이지 우리 분리상 토지 절분리에서 007% 절비상 토지 농지 목장 임야에서 농지부터 봅니다. 53페이지 1번 농지요. 우리 재산세 농지 그러면 전답과수를 말합니다. 세 개 지목이에요. 그럴 때 농지는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토종이 달라져요. 개인이 소유하는 자격농지, 법 및 단체 소유 농지. 개인 소유 자격농지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양가로 1번 개인 소유 자격농지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놔요? 위치. 자, 농지는 토종문제 풀 때 아까 뭘 본다고 그랬습니까? 농지는 토종문제 풀 때 뭘 봐요? 위치. 있을 곳에 있느냐. 그래서 있을 곳에 있으면 절분리.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뭐가 된다? 종합. 그래서 위치를 보고 합니다.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 자, 그러면 거기 교재를 보시면요.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먼저 개인 소유 자격농지 표를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딱 무조건 뒷다 외우는 게 아니라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 있을 곳에 있으면 종합이에요. 군 읍면적은 깡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세법에서의 군지역이나 읍면적은 깡촌이라 뭐든 다 있어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농지든 공장이든 목장이든 다 있을 곳에 있다. 위치 기준을 만족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군 읍면적 깡촌에 농지가 있으니까 있을 곳에 있죠. 뭐가 된다? 분리. 그 다음에 특별시황시 시지역에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있을 곳에 있다고 봐서 뭐가 되냐? 분리. 근데 도시지역 내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내에 있으면요. 도시지역 내라도 있을 곳에 있다고 봅니다. 도시지역 내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내 농지 한해서는 뭐가 된다? 조율분리, 분리과세. 그 다음에 도시지역 내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이외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농지가 있습니다. 있을 곳에 있지 않죠? 그럼 뭐가 된다? 종합합산. 이렇게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 있을 곳에 있으면 종합입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 보니까 과세기준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농지요. 농사 안 짓고 있으니까 뭐가 된다? 종합합산입니다. 양가로 이번에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원칙은 종합이에요. 무슨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법인에서 농지가 갖고 있으면 다 종합인데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농지가 있습니다.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또 매립간척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현대아산에서 서산간척지, 매립간척에서 경작하는 농지, 사회복지사업자가 자가 소비용으로 사용하는 농지, 음성꽃동 내에서 농지를 소유하는데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식탁에 올릴 때 그런 농지, 한국농촌공사가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소유하는 농지 이런 것들. 그래서 머리글자를 따서 종농, 매사, 농의 경우만 분리과세입니다. 법인 단체 소유농지는. 그리고 다만 나와 있는 얘기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 숫자를 기간을 바꿔가지고 시험에 나오지는 않고 오답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이제 조건에 이제 이거를 단서에 달아놓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1990년 5월 30일 이전부터 수여하는 것에 한다 이런 것들 134에 해당하는 것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종농 매사는 자 예외적으로 분리과세입니다. 54페이지. 그래서 팁박스에 보니까 시험에 나왔던 것이 다음 중 분리대상 토지가 아닌 거 그래가지고 종농 매사농 얘네들 깔아놓고 하나 바꿔서 나왔었습니다. 농산물 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수여하는 농지. 농산물 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면 농사 짓는 게 주업이에요? 아니지. 쌀 과자 만드는 공장이면 쌀 과자 만드는 게 주업이지 농사 짓는 게 주업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이다. 원래 법인 및 단체 소유주는 종합이잖아요. 목장이요. 2번 제목 목장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놓으라고 했어요? 위치 플러스 면적이에요. 목장은 있을 곳에 있느냐 기준 면적 이내냐 위치 플러스 면적 써놓으시고 자 그래서 판단하는 거예요. 있을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면 분리 그렇지 않으면 종합이 되는데 군 읍면적의 목장이 있습니다. 농지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지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목장은 개인이 소유하든 축산업 법인이 소유하든 달라지지 않습니다. 목장이요. 군 읍면적 깡촌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면 뭐예요? 분리. 근데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뒷동네 기준면적으로 총합면적은 볼 것이 뭐가 되고? 종합. 목장이 시지역의 도시역 밖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면 분리고 초과하면 뭐가 되냐? 종합이 됩니다. 시지역의 도시역 내에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내에 있으면 있을 곳에 있죠? 그리고 기준면적 이내면 뭐가 돼? 분리. 목장의 위치를 보는 건 농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기준면적 그리고 기준면적 이내면 분리. 초과했다 볼 거 없이 종합합산입니다. 앞동네 어디 있든
자, 목장이 시지역의 도시역 내 개발장구역 녹지역 이외 주거지역이나 상업적, 공업지역 내에 있어요. 있을 곳에 있지 않죠? 자, 그러니까 이런 데 있으면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그런 얘기. 네. 그 다음에 여러분요. 그래서 목장 같은 위치 면적 따라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해드렸잖아요. 여담으로. 제가 경기도 이천 있죠? 경기도 이천이란 곳에서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이천에서 강의할 때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그 이천에 산수유마을이라고 있어요. 산수유마을, 설봉공원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한데, 설봉산 막 그런 게 유명한데, 이천에 보면은 이제 산수유마을이라고 있는데, 저기 구례 산수유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그래도 구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 수도권에서 그래도 산수유 제대로 구경할 수 있는 데는 거기 산수유마을이에요. 거기가 지금은 이제 2000년대 중반만 해도 그래도 많이 알려지지 않고 그래가지고 산수유마을 저 축제할 때 가보면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만약에 상업적으로 발전했겠죠. 근데 하여튼 그 당시에 수강생들하고 산수유 축제 열릴 때 고시간에는 수강생들하고 점심 때 있잖아요. 오전 수업 빨리 끝내고 오전 수업 한 1시간 반 하고 그 다음에 수강생들 전부 단체로 그냥 수업의 연장이니까 그거는 뭐 진짜 급한 상황 아니면은 다들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차 나눠서 타고서 거기 산수유 마을 거기 가가지고 막걸리에다가 무슨 전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먹으면서 야외 수업하면서 야외 수업이라는 게 뭐 딴 거 있습니까? 친목도 모으면서 산수유 마을에 막걸리에 취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이제 다른 수강생들 차 얻어 타고 가가지고 수강생들이 이제 또 사우나에 내려주면 저는 이제 잠자러 들어가고 그러면서 낮에 그냥 산수유 마을 돌아다니면서 참 좋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수강생들하고 하루는 한 번은 이렇게 쭉 가는데 이렇게 창고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무슨 영농조합법인 딱 이렇게 써 있으니까 어떤 한 수강생이 운전하면서 가면서 한 수강생들 빽빽히 이제 카풀에서 가는데 어떤 수강생이 저거 법인 소유 농지니까 저거 저일분리인데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러니까 맞다 막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가르쳐준 보람이 있어요. 네?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그래서 또 그런 것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납니다. 임야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임야는 원칙적으로 뭐가 되느냐? 종합합산이고, 그죠? 개인 법인 소유. 자, 요거 하여튼 임야는 개인이 소유하든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든 시골에 여러분들 임야 갖고 있다 그러면 뭐라고요? 종합합산상 토지로 나대 잡종처럼 취급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임야가 있죠?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예요. 종중 소유 농지와 함께 종중 소유 임야 저열 불리고 공익 목적 임야 그래가지고 산림보호 육성 등 공익 목적 임야 그래서요. 주로 어떤 것들이냐면 공익 목적 임야는 무슨 법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들이 주로 저열 분리돼서 공익 목적 임야라고 그랬죠. 무슨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기업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 나왔죠. 에 따라 특수산림사업 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전의 임야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눈여겨봐야 놓으시고요. 이런 것들 분리과세합니다. 니은번 문화재보호법 법 나왔죠. 그리고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내 임야죠. 분리과세합니다. 디귿번 자연공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전 환경지관의 임야 법 나왔죠. 지구구역 내 임야죠. 분리과세하고 리을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 나왔죠. 개발제한 구역 내에 있는 임야죠. 분리과세합니다. 미음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법 보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 내 임야 및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임야 이런 것들 법 나오고 지구구역 내 임야 분리과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비읍번부터 키읔번까지도 되게 그런 식이에요. 키읔번 제가 맨날 건너뛰기 모여가지고 맨 마지막 거 한번 읽었는데 요거 시험에 나왔었고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임야 법 나왔죠? 지구구역 내 임야죠 역시. 자, 아닌 것도 있긴 있는데 이응번 보니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임야 이런 것들도 분리과세합니다. 대충 이런 것들은 사업용 토지가 아니니까
자, 별도 합산 과세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분리과세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시험에서 얘네들 중에서 치사하게 막 뽑아서 깔아놓기 때문에 얘들 원래 아셔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뭐 작년에는 토지용 구분 직접적으로 나왔으니까 많이 강조했었는데 올해는 뭐 그냥 하여튼 눈으로 봅니다. 하여튼 법 나오고 지구 구역림야들 분리과세한다. 자, 이렇게 해서 007% 전리부상 토지,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 빵 2%입니다. 007 빵이사에서 빵 2% 전리부상 토지. 어떤 게 그래요? 공장. 공장, 그 제목 1번 공장 용지 제목 옆에다가 뭐라고 써놔요? 여러분들 땡땡 해놓고 위치 플러스 면적입니다. 얘도 공장도 위치 면적을 따집니다. 위치 플러스 면적이야. 그래서 공장이요. 군 읍면적이 공장이 있어요. 깡촌이죠? 뭐든 다 있어도 되고. 그리고 기준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 분리. 공장이 근데 자,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뒷동네 기준면적 군 읍면적이 있어도 기준면적을 초과면적은 볼 것이 뭐가 되고? 총합합산. 그 다음에 시지역에 도시적 밖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면 분리. 근데 시지역에 도시지역 내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 있고 기준면적을 초과했다. 볼 것이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입니다. 이내면 분리고 초과하면 종합이고.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은 공장 있으라고 있어도 되는 데잖아요. 자, 그리고 있을 곳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면 분리, 초과하면 볼 것이 종합합산. 공장이 근데 이거 주라고 했어요. 시지역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이외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일 때는 공장이 이렇게 있을 곳에 있지 않을 때는 공장용 건축물 입속 토지를 보지 않고 뭐로? 일반 건축물 입속 토지로 봐서 기준면적 이내일 때 일반 건축물 입속 토지 보니까 기준면적 이내일 때 뭐가 돼요? 일반 건축물 입속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이 된다는 거. 이거 별 표시해놓고 기억하라고 딱 짙은 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헷갈리지 말라고 이거 항상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공장이 시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데 있을 곳에 있지 않고 기준면적 이내일 때는 일반 건축물 입속 토지로 봐서 기준면적 이내 별도 합산된다. 앞동네 어디로 되어 있든 좌우지간 근데 뒷동네 기준면적으로 초과면적은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이 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장용지처럼 빵 2% 저율분리과세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그래가지고 엄청 기본서에 몇 페이지 걸쳐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찍어서 공부하죠. 염전. 과세기준일 현재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다가 폐지한,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도 포함해서 염전, 빵 2% 저율. 그 다음에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그 외에 무슨 공사 소유 토지, 한국토주택공사, 지역난방사, 갓산공사, 무슨 공사 소유 토지 이런 것들이 빵 2% 저율분리과세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55페이지 고율분리 대상 토지입니다. 몇 프로 고율이에요? 4%. 고율부상 토지. 사치성산 토지로서 골프장 고율형 토지 4% 고율분리입니다. 그래서 007 빵 24 비례세율 다 봤습니다. 007% 농지 목장이면 빵 2% 공장 등 사치성산 다 봤고요. 이제 별도 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우리 기본서에 엄청 페이지 많이 나와 있는 거를 압축해서 우리가 이렇게 딱 보고 있습니다. 압축해서 보니까 훨씬 더 잘 들어줘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별도는 별도끼리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초과 누진세율을 정합니다. 자, 어떤 게 별도 합산 대상 토지냐? 일반 건축물 입속 토지요. 일반 건축물 입속 토지 그 제목 옆에다가 뭐라고 써놔요? 일반 건축물 입속 토지는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놔요? 면적. 얘는 위치는 안 봅니다. 어디나 다 있는 거니까 얘는 뭐만 본다? 면적만 따집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일반 건축물 입속 토지가 기준면적 이내이면 자, 별도 합산인데 기준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가로 안에 나와 있죠.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적에 따른 적용비율을 곱한 면적 이내면 별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이 기준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기준면적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적에 따른 적용비율을 곱한다고 했는데 사례 연습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계속 우리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상가가 있어요. 자, 상가가 있는데 이 상가가 상업지역에 있다. 우리가 용도적에 따른 적용배율이라는 거예요. 여기 기본서에 보면 용도적에 따른 적용배율 표가 있어요. 그래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은 용도적에 따른 적용배율 3배. 그 다음에 공업지역, 일반 주거지역은 4배. 그 외에도 용도적에 따른 적용배율이 쫙 나와 있는데 표가 있는데 우리가 일일이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시험에 나오면 조건에 주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혹시 모르니까 상업지역의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비율은 몇 배다? 3배. 그 다음에 공업지역 몇 배다? 4배. 일반 주거지역, 공업지역 4배,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3배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또 외워둡니다. 혹시 모르니까 상업지역 3배고요. 그러면 어떤 상가가 있는데 이 상가의 바닥면적이 이게 이제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이 상가 전체 토지가 1000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상가에 그럴 때 이제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면적과 종합 합산 대상 토지 면적, 그 다음에 분리 대상 토지 면적은 몇 제곱미터인가? 별도 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입니까? 네? 이 사례에서 지금 했어요. 이거 지난 순환에 3, 4월 달에도. 자, 이거 별도 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입니까? 아이고, 금방 봤잖아요. 상가, 일반 건축물 입속 토지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인데 기준면적을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건축물 바닥면적에다가 용도적에 따른 적용비율을 곱해서 2, 3은 600제곱미터가 별도 합산 면적이고 종합 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입니까 그러면? 예? 전체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종합인데 전체 1000에서 600 빼면 400이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이잖아요. 복잡한 계산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진짜 여러분 그래서 이거 곱하기하고 그 다음에 빼기만 쓰면 되는 건데 아이고 이게 이론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잖아요. 그냥 분리상 토지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 이거 그래서 일반 건축물 입속 토지가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인데 기준면적 어떻게 계산하냐? 건축 바닥면적에다가 용도적에 따른 적용비를 곱해서 그래서 2, 3은 600. 전체 1000에서 600 빼니까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종합이니까 400이 뭐가 된다? 종합합산 면적 이렇게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2번도 좀 주의해 보셔야 되는데 철거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 토지 철거 멸실된 날부터 몇 개월이요? 6개월 이내는 요거 별도 합산 과세입니다. 자, 철거 멸실됐으니까 철거 멸실됐어요. 그러면 철거 멸실됐으니까 나대리 상태니까 종합합산 과세를 할 것 같은데 특이하게도 철거 멸실된 건축물이나 주택의 부속 토지 철거 멸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는 뭐로 과세한다?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이렇게 두시고 별도 합산 대상 의제 토지 기본세 몇 페이지 걸쳐서 또 쫙 나오는 것들이죠. 조그만 글씨로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한 업종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공지를 필요한 업종들인데 업종을 상상하면서 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운전면허 딸 때 에피소드 얘기 드렸잖아요. 에? 저희 동네 그 운전면허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서 얼마 안 돼서 운전면허 따라가는데 에? 거기 접수하는 여직원이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 몇 년 여자 후배였는데 걔가 절 보더니 반갑게 맞아주면서 그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 친절하게 안내도 해주고 첫날 제가 접수하고 돌아오는 길에 자 무슨 생각이 떨었어요? 한국사에서는 역시 인맥이 최고구나 이런 생각하고 또 운전을 가르치신 분은 강사분이 첫날은 그러냐고 막 이렇게 친절하게 그러더니 제가 어리버리하고 막 실수하고 막 계속 연발하니까 그 분위기 안 좋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거기 이제 담배 사갖고 가는 어떤 아줌마 보고서 봉고차 타고 가다가 그래서 저도 담배 2갑 사갖고서 조수석에 딱 올려놓으니까 그분이 타시면서 뭘 이런 걸요 하하하 웃으시고 그날은 뭐 내가 잘못하고 막 그래도 처음엔 다 그렇죠 뭐 하하하 웃고 분위기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역시 군대 제대하고서 얼마 안 돼서 느낀 게 한국사에서는 인맥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구나 제가 느꼈다 그랬잖아요. 자,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한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운전학원 가보면 하여튼 이렇게 주행연습장, 코스 연습장 있고 건물 있을 때 일반적인 경우처럼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적에 따른 적용비를 곱해서 요만큼은 별도, 나머지는 종합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업종의 특성상 공지 상태를 필요한 업종이고 공지 상태지만 이 사업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용 토지로 봐서 일정 면적까지는 공지 상태여도 별도 합산 과세하는 것들. 자, 업종을 상상하면서 보셔야죠.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운수회사의 차고용 토지, 얘네들 2개는 시험에 나왔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 그냥 지목이 묘지인 토지가 아니라 공원묘지 같은 법인묘지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죠. 별도 합산 과세하고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도 이것도 회원제 골프장 고유를 불리고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는 이것도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사업용 토지로 봐서 임야인데도 그 다음에
그 외에 제가 읊어볼게요. 기본서에 쫙 나왔던 것들 생각나는 대로 저를 봅니다.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모래자갈 섞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그 다음에 유통단지 유통시설용 토지, 건설기계 주기장, 옥외 작업장용 토지, 포크레인, 불도저 같은 거 대여하거나 또는 저 작업하는 토지, 그 다음에 또 견인된 차 보관용 토지, 폐기물 매립장용 토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등의 야외 전시장용 토지, 종묘, 시험하는 시험장용 토지, 체육관, 방송국 등의 부설 주차장용 토지, 뭐 이런 것들이요. 업종의 특성상 공질표는 업종들이죠.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 별도 합성가셔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예외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거. 이거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인데도 종합이 되는 거. 여기서 작년에 정답 주문 나왔는데 제가 수없이 강조했던 거예요. 이것도. 그죠, 여러분들? 시험에 여러 번 나온 거고. 1번이요. 무허가.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 사용 승인 받아야 되는데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건축물, 무허 건축물 없는 토지로 보니까 나대지고, 나대지니까 뭐가 된다? 종합합산. 그래서 작년에 다음 중 종합합산 대상 토지인 것은 그래가지고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 토지. 이게 정답이었어요. 무허 건축물의 부속 토지 뭐가 된다? 종합.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 맨날 작년에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2번. 공장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 이외 건축물의 시가총액이 그 부속 토지 시가총액이 몇 프로? 2%. 숫자도 외웁니다. 2%에 미달할 때 이 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속 토지는 이거 종합합성과시 하는데, 그래서 기억번 보니까 그러면 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은 뭐가 되고 별도 합산.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되고 종합합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자, 보시니까, 요거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업지역 같은 데 가다 보면 상업지역에, 그 빈 땅이 있는데 그냥 공지 상태로 놔두면 보유세 부담이 되니까, 여러 가지 세금 부담이 되니까, 여기다가 그냥, 건물들 쌓여서 이제 허름하게 건물 지었습니다. 이 건축물의 건축물의 시가총액이 자,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땅값은 10억입니다. 자, 그러면 1천만 원짜리 건축물 위해서 10억짜리 토지가 부속 토지로 존재한다? 토지 효율적인 이용이 아니죠? 만약에 이거 규제하는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이 없으면 이거 사람들이 다 나대지 잡종지에다가 뭐 조립식이나 블록 같은 거로 건물 지어놓고 이게 상가니까 이거 다 상가토지 이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건축물의 시가총액이 부속 토지 시가총액이 2%예요. 10억에 2%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10억에 2%면 얼마예요? 2천만 원. 자, 그러니까 건축물의 시가총액이 부속 토지 시가총액이 2%보다 지금 미달하잖아요. 이게 더 크잖아요. 이럴 때는 이런 저거역 건축물 없는 토지로 봅니다. 건축물 없는 토지니까 뭐가 되냐? 나대지. 나대지니까 토지용은 뭐가 됩니까? 종합. 그래서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데 이 저거역 건축물 부속 토지. 다만 바닥 면적은 뭐가 되냐면 바닥 면적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래요. 그러니까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종합합산이에요.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전체 토지가 만약에 전체 토지가 2,000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이 바닥 면적은 만약에 200제곱미터다 그러면 자, 종합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냐 그러면 바닥 면적은 저역 건축물 바닥 면적은 별도니까 200제곱미터는 별도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니까 2000에서 200배는 얼마? 1800제곱미터가 종합합산 대상 토지 면적이 된다 이런 것들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또 문제집 할 때 또 문제 또 풀어볼 거고 저역 건축물 바닥 면적은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 뭐가 된다? 종합합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소유자별로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해서 초과두진세를 적용하는데 농지요. 원래 농지는 분리 대상인데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거 다 배운 거예요. 과세 기준 6월 1년제 경장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농지 뭐가 됩니까? 종합. 법 및 단체 소유 농지는 원칙이 뭐가 됩니까? 종합. 예? 종농 매산농 제외하고서는 예? 예외적으로 종농 매산농이 분리 대상이 되는 종농 매산농 제외하고서는 법 및 단체 소유 농지 종합. 그 다음에 농지는 위치를 보는데 개인 소유의 도시적 내 농지요. 이쌀 곳에 있지 않는 농지 뭐가 됩니까? 종합. 개발장구역 녹지역은 제외하고. 목장 원칙 분리상인데 목장 위치 면적 따졌을 때 있을 곳에 있지 않은 목장 도시적 내 목장 뭐가 되고 종합.
앞동네 어디 있든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목장 뭐가 되고? 종합. 이거고. 임야는 원칙이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종합이고, 종중소 임야라든가 공익목적 임야만 예외적으로 분리상이 되고, 법에 열거되어 있는 것만. 공장은 앞동네 뭐라고 되어 있든 좌우지간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공장을 나왔다. 볼 것이 뭐가 됩니까? 종합. 일반 건축물입 속토지는 원래 별도인데 기준면적을 초과한 건축물입 속토지, 무허가 건축물입 속토지, 사용승인 받장호 사용주 건축물입 속토지 뭐가 됩니까? 종합. 건축물 나들이 봐서. 토지가액의 2%도 미달하는 저거의 건축물, 바닥 면적은 별도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뭐가 됩니까? 종합. 이거요. 원래 고양이 종합합산 대상인 토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나대지, 잡종지. 얘들은 원래 고양이 뭐고? 종합합산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리, 별도, 종합 다 배웠습니다. 56페이지 내용들 한번 봅니다. 56페이지 내용들. 56페이지.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및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 경감비례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이나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돼 있네요. 그럼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는 별도나 종합합산에서 제외한대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세요. 여기 무슨 말이냐?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은 있어요. 동일한 시군구 하나 구역 내에 갑이라는 사람이 A 상가 토지하고 A 상가 토지 또 그리고 B 상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래 상가 토지는 별도 합산이잖아요. 그잖아요. 이 상가 토지는 원래 별도잖아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인데 상가 토지는. 그러면 별도는 별도끼리 소유자별로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이 가격을. 그런데 문제는 비상가 토지가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거나 또 경감되는 경우에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다. 그러면 자 보세요. 얘를 비상가 토지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보게 되면 A상가 토지와 합산해서 과세해야 되는데 얘는 어차피 비상가 토지는 비과세되거나 면제되거나 경감되잖아요. 그런데 A상가 토지 합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재산세가 비과세 면제 경감되는 경우에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상가 토지여도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예요.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나대지 잡종지 같은 거 있을 때도 역시 똑같아요. 나대지 잡종지여도 비과세 면제 경감된다 그러면 역시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이 재산세가 비과세 면제 경감되는 상가 토지의 경우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본다. X입니다.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비과세 면제 경감되는 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봅니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 및 별도 합산 대상 토지 합산 방법이요.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희한하게 이것만 안 나와요. 아직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1번 신탁재산에 속한 토지는 수탁자 고유재산에 속한 토지와 서로 어떻게 한다? 합산하지 아니한다. 당연하지, 당연하지. 수탁자 고유토지랑 신탁토지를 왜 합산해요? 동그라미 2번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속한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한다 그랬습니다. 뭐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이고 이거. 자, 어떤 얘기냐면 이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 배웠습니다. 우리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할 때 신탁법에 의한 신탁.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랬을 때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하고 A 다시 토지를 신탁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은 B 토지를 신탁했습니다. B 토지. 그 다음에 수탁자의 고유 토지가 있습니다. C라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 토지입니다. 그랬을 때 자, 이게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에 있다고 할게요. 전부 다 상가 토지라고 할게요. 그럼 원래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의 토지 다 병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소유자로 합산 과세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수탁자 고유 토지와 신탁 토지는 얘네들은 합산해서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합산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위탁자별로는 A와 A 다시 갑이 신탁했죠? 위탁자별로는 어떻게 한다? 합산합니다. 위탁자별로는 합산해. 근데 수탁자 고유 토지와 신탁 토지는 합산하지 않는 거고요.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얘기 당연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니까.
자, 03번 테마 겸용주택입니다. 별표시 하나만 합니다. 03번. 자, 주거와 주거 이외 용대 겸용들은 겸용주택입니다. 자, 그래서 겸용주택 어떤 건지 한번 보는데 고개를 한번 드시고요. 또 목 운동 다시 한번 공들여서 합니다. 아이고, 참. 반대로도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 여러분들. 아이고, 어깨도 돌리시고 반대로 돌리시고. 자, 봅니다. 보시니까 여러분이요, 그 겸용주택 있잖아요. 03번 겸용주택. 주거와 주거 이배용대 겸용대입니다. 그러면 이걸 주택으로 보면 주택분 재산세로 건물과 토지 합산해서 건물과 토지 통합평가에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주택분 세율을 정해서. 근데 상가다 그러면 예를 상가로 보면 건물과 토지 따로따로 가격 평가해서 따로따로 과세하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일통 건물이 건물 한 개 동이 겸용주택일 때, 또 2번 1구 독립하여 구입이 된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동 건물은 여러분들이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데 여기를 봅니다. 1동의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주거와 주거 이배 용대 겸용되는 겸용주택이요. 자, 1동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 건물 한 개 동이 겸용주택일 때는, 1동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면적에 비례해서요.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 부분만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자, 그래서 요거 취득세에서도 취득세에서도 겸용주택 나오는데, 취득세 겸용주택은 재산세에서 1동 건물의 겸용주택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만약에 1동 건물 한 개 동인데 이 사진처럼 이걸 기억하라고 그림을 1층은 상가고 2층과 3층은 주거 면적입니다. 주거 면적이고. 자, 그랬을 때 주거 면적이 예를 들어서 60%고 상가 면적이 40%다. 자, 그랬을 때도 요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주거 면적은 요거 겸용주택이 주택이냐 상가냐 판단할 때 그냥 주택 면적이 크더라도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분만 주택이니까 60%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그 다음에 40%는 건물분,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이때 부속 토지는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해서 60%는 주택 부속 토지로 과세하고, 그 다음에 40%는 상가 토지로 과세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상가 토지로 과세하고. 그래서 1동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해 겸용될 때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무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그럼 틀려요. 주거 부분만 주택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겸용주택 1세대 1택 비과세 공과세주택 겸용주택이다. 양도세에서는 어떻게 배웠어요?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무보다 크면 양도세는 전부 주택이었어요. 근데 재산세 1동 건물은 주택 면적이 크더라도 뭐라고요? 주거분만 주택이고. 헷갈리죠, 여러분들? 그래서 양도세는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이렇게 배우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1구 건물, 독립하여 구입이 된 1구의 건물이에요. 1구 건물 그러면 방 하나가 1구 건물이 될 수 있고 한 개 층 전체가 1구 건물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1구 건물은 주거용 사용 면적이 요거 50% 이상이면 요거 50%만 돼도 이거 뭐라고요? 주택이라고 그랬습니다. 얘는 1구 건물은 주택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1구 건물은 자, 한 개 층이 예를 들어서 101호와 102호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학원에 있는 건물 같은 거 101호와 저쪽 뭐 예를 들어서 102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출입문 별도로 되어 있고요. 독립하여 구입되어 있으면 101호와 102호가 각각 독립하여 구입된 1구 건물이 됩니다. 101호와 102호 각각 1구 건물인데 전체 딱 102호 사용하는 애가 전체 50% 면적은 주거 면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요거 상가용 면적으로 사용한다. 자, 50%씩 나눠서. 그러면 이 102호는 도대체 주택이라고 그랬어요? 상가라고 그랬어요?
얘 102호는 주택에 산가요? 주택입니다. 주거용 상면적 50%만 돼도 얘 뭐라고요? 50% 이상이니까 50%만 돼도 얘는 주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 얘기라고 했습니다. 50% 안 될 때는 이제 주거부만 주택이고, 거기 뒤에 나오지만. 그래서 이거 헷갈리기 때문에 서로 뒤바꿔낸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1구 건물은 항상 50% 기억하고, 1동 건물은 주거부만 주택입니다. 주택률 크더라도 주거부만 주택.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특히 1동 건물은 양도소득세가 헷갈리니까 쿵쿵따 버전으로 외웠어요, 여러분.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 이렇게 외웠잖아요. 쿵쿵따, 쿵쿵따. 옛날에는 막 이런 거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하고 그냥 리듬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뭐 쿵쿵따, 쿵쿵따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렇게 외우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시범 보이기 싫어가지고 내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여기서 한 사람 누가 와서 시범 앞에서 나와서 이거 쿵쿵따 시범 보일 사람 있으면 자 그렇게 한번 외워보고 우리가. 예? 왜요? 한번 와서 할래요? 여기? 예? 앞에 나와가지고 준비 딱 한 다음에 자 그래서 리듬만 타면서 쿵쿵따 쿵쿵따부터 시작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 그래서 재산세 1동 건물은 면적비례 주거만 주택이고 1구 건물 하면 항상 뭘 기억하고 50% 이거 기억하고요. 자,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주택이고 크면 전부주택이고 작거나 같으면 주거만 주택이고 양도세는. 자 그래서 거기 교재 봅니다. 겸용주택 1동 건물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부만 주택입니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용 대상되고 있는 건물 면적 비례에 따라 각각 안분해서 주택 부속토지와 주택 외 건물의 부속토지를 구분하고 1구 건물 나왔다 항상 뭘 기억해? 50% 주거용 상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주택이고 주택 부속토지 범위요. 주택 부속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바닥면적 몇 배? 10배까지 부속토지로 하고요. 취득세하고 재산세 1동 건물은 하여튼 면적 비례 주거만이에요.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 비례 주거만이에요. 그 다음에 재산세 1구 건물은 항상 주거용 상면적 50% 이상이면 전부주택이고 50% 안 되면 주거부만 주택이고 그런 것들. 04번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세법에서 지방세에서는 다가구 주택을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해서 공동주택처럼 판단한다고 아까 우리 지난번에 취득세에서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인데도 주택법상 공동주택 기준을 적용한다고 그랬었습니다. 매 한 가구마다 독립한 1구에 들어보고 국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주택으로 봐요. 그 전체를. 근데 지방세에서는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매 한 가구마다 독립한 1구에 들어보고요. 이게 차이점. 나중에 비교도의 특강집에 또 정리 다 돼 있어요. 또 1번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이 경우 부속토지인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보고요. 최근에 옳은 지문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다가구주택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된 부분을 1구에 들어보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겠죠? 1구에 들어본다고 그래야죠. 2번 이건 읽어보는 거죠. 다가구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으로 구분되나 지방세에서는 공동주택에 준해서 과세한다. 뭘 판단할 때. 주인 한 사람한테 재산세가 어디서 날라오더라도 뭘 판단할 때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처럼 판단합니다. 자, 이런 얘기. 57페이지 05번 납세무자 별표 3개입니다. 여러분들. 자, 납세무자는 뭐 시험에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별표 3개인데 제가 요거 다음 주에 좀 마지막 시간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종부세까지 다 보는 건데 다음 주에 좀 길게 하고 오늘은 조금 길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뭐 그저 오후 특강도 그렇고 또 저 컨디션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요까지 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다음 주에 재산세 그래도 또 마지막 시간에 안 빠지지. 납세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세절차, 재산세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남았네요, 여러분들. 그리고 종부세, 올해 개정 내용 많죠? 다시 한번 요약집으로 우리가 개정 내용들 확인하면서 종부세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남았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 주에도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성의 미를 거둬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일단 요까지 합니다, 여러분. 아니, 한 가지만 복습하고요, 오늘. 토지 이용 구분만 좀 복습할게요. 등록면에서는 뭐 우리가 맨날 본 거라.
1, 2월, 3, 4월에 계속 봤던 거라 여러분 좀 보셔도 되고 토지용구분만 오늘 복습하고 갑니다. 분리 별도 종합합산대상 토지에서 분리대상 토지 자 007 빵24 비례세율 007%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빵2% 어떤 거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이런 거 4%는 살성산이죠? 어떤 거? 고불악장, 골프장 토지요. 우리 먼저 007%에서 농지요. 토지용구 문제 풀 때 개인 소유 자격농지와 법 및 단체 소유농지로 나눌 때 개인 소유 자격농지는 토지용구 문제 풀 때 뭐라고 그랬어요? 위치, 있을 곳에 있느냐. 그럼 제가 읊어볼 때니까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 그렇지 않으면 종합이에요. 군 읍면적에 있는 개인 소유 자격농지 분리, 시지역의 도시역 밖에 있는 개인 소유 자격농지 도시적 밖인데 분리입니다. 도시적 밖 분리. 도시지역 내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내에 있는 자격농지 분리. 개발장구역 녹지역은 있을 곳에 있고 도시지역 내 개발장구역 녹지역 이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있는 자 개인 소유 자격농지 종합. 있을 곳에 있자니까 종합. 그 다음에 법 및 단체 소유농지는 원칙이 보다 종합. 예외적으로 분리상이 되는 게 있는데 종농, 매, 사, 농, 종중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매립간척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사회복지사업자가 자가 소비용에 사용하는 농지, 한국 농촌공사 소유농지 이런 것들 종농, 매, 사, 농만 분리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목장은 위치 면적을 따지는데 개인이 소유하든 축산업법인 소유하든 달라지지 않고 위치 면적 따집니다. 또 읊어볼게요. 군 읍면적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인 목장 분리. 시지역의 도시적 밖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인 목장 분리. 도시적 밖은 농지하고 똑같아 있을 곳에 있고 도시지역 내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내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인 목장 분리. 자, 앞동네 어디 있든 좌우지간 기준면적을 초과한 목장 뭐가 됩니까? 종합. 시지역에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인 목장 종합입니다. 목장 있을 곳에 있지 않잖아요. 종합. 그 다음에 자 임야는 원칙적으로 종합인데 개인법인 소유 임야, 예외적으로 분리대상이 되는 임야들 열거되는 것들 종중 소유 임야, 또 그리고 무슨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들 쫙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우리 빵2% 전리부상 토지입니다. 우리 빵2% 공장이요. 위치 면적 따지죠. 또 읊어볼게요. 공장이 군 읍면적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입니다. 분리. 공장이 시지역의 도시역 밖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입니다. 분리. 도시역 밖은 도시지역 내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입니다.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니까 있을 곳에 있잖아요. 기준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 분리. 시지역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이외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일 때 별도 된다고 그랬잖아. 이거 종합이 아니라 일반 건축물의 속토지로 봐서 공장 있을 곳에 있지 않을 때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면 뭐가 된다? 별도 합산되고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은 뭐가 되고 종합합산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공장용지처럼 빵2% 저비율과시 상당한 유관 토지 엄청 많이 있었는데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각종 공사 소유 토지, 각자 이런 것 등등. 그 다음에 007빵24 4% 고일분리 대상 토지는 어떤 거? 고구락장, 골프장용 토지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인데, 그죠? 그잖아요. 기준면적으로 초과 면적은 뭐가 되고? 총합. 그때 기준면적 어떻게 계산하냐?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비율을 곱해서 구하는데,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비율이 상업지역, 일반 주거지역 3배, 공업지역,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3배, 공업지역, 일반 주거지역은 4배, 공업지역 4배, 상업지역은 몇 배? 3배,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비율. 그래서 아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철거 멸실된 건축물이나 주택의 부속 토지로서 철거 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는 어느 형의 토지를 과세한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 특이하게도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철거 멸실된 건축물의 부속 토지 6개월 이내는 별도 합산으로.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의지하는 토지들 교재에 엄청 많이 있죠. 기본소에 자동차 운전학용 토지, 운수회사의 차고지, 레미컨 재정용 토지, 뭐 폐기물 매립장용 토지 막 등등, 전인대차 보건용 토지. 공지 상태지만 공지를 필요한 일정한 업종들은 공지 상태지만 별도 합산 과세하는 거. 그 다음에 또요. 무허가 건축물,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누가 건축물의 입속토지? 건축물, 나대지로 봐서 뭐? 종합. 자, 건축물의 시가총액이 부속토지 시가총액의 2%도 미달할 때 이 저의 건축물 바닥 면적은 뭐가 되고?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되고? 종합. 아, 지었구나. 종합. 했잖아요, 여러분들. 저쪽에. 자, 요거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종합합산. 원래 고양이 종합합산인 것들 어떤 거? 나대지, 잡종지는 원래 종합합산인 거. 나머지는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아서 다 종합되는 것들을 다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신탁법에서 신탁한 토지인데요. 수탁자 고유 토지와 신탁 토지는 서로 합산해서 과세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다만 위탁자별로는 어떻게 한다? 합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수탁자 고유 토지와 신탁 토지는 왜 합산해? 당연히 수탁자 고유 토지랑. 근데 위탁자별로는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한다. 했죠, 여러분들? 잘하셨고. 자, 다음 오후에 볼 사람들은 특강에서 또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뵐 사람들은 마지막 수업 꼭 중요하죠, 여러분들? 씩씩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네.